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6월 24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또라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틀림없이 여성 팬들이 아우 강타씨는 좀 모자른 것 같아, 아니면 남자 팬들이 쟤는 좀 웃기는 소리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6월 25일이 6.25잖아. 네. 근데 그날이 이상하게 6월 24일이잖아, 일요일날.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좀 묘한 기분이 드네. 왠지 좀 느낌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쟁이 날 것 같네. 아니 그런 거보다도 나는 그 6.25라는 그 숫자 자체가 항상 머릿속에 좀 있는 사람이야. 예, 아마 본장에서 한 번씩은 들을 거예요. 6.25 삼복승 산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한 거 번씩은 들을 거예요. 맞아, 그런 거 있어. 옛날에 그 뭐지? 예, 캐도란마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그날 2월 4일인가 그랬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날이야, 그날이. 그게 무슨 무슨 파티인가 무슨 뭐가 있었어. 근데 캐도란마하고 인기 4위 정도 된 게 2번, 4번인데 갑자기 막 팔리더라고. 캐도란마가 대가리였었는데. 그래서 다 이건 2번, 4번이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6층에서 경마하는데 그 VIP실에서 경마하는데 죄다 뭐 그냥 창고에서 2번, 4번만 사고 그냥 뭐 맞대기로 뭐 2번, 4번 부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들어왔냐? 2번, 4번이 들어왔어, 진짜로. 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서 야, 그게 또 단편적인 예로 이 문화경마 하시는 분 주변에 가끔씩 보면은 자기가 집에서 나올 때 고양이를 봤대요. 고양이를 봐서 고양이와 연계되는 말이 있나? 무슨 캣 시리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없었어. 결국에 어거지로 찾아낸 게 야와와였어. 34초만. 야옹이라고 이제 야와와 안 들어왔습니다. 무당경마 위험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경마 팬들께서 참 격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무당경마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옆에서 또 가세를 해줘서 참 고맙네. 나 혼자만 또라이 되는 건데. 아, 저는 아니고 가세만 했을 뿐이지. 저는 제가 살렸나요? 저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우스갯소리, 경마를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마에서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또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게 또 경마야 또. 그러기 때문에 경마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 수학과를 나온,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확률을 제일 잘하고 또 소프트웨어 전산학과를 나온,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가장 잘한다는 그런 친구들이 경마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완전 환장하는 거지. 왜 이걸 봤냐고 그러면 아유 그냥 집에서 시험 뭐 때문에 이거 봤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지금 밤새워도 컴퓨터지게 분석했는데 뭐 했을까, 내가 하늘 보면서 내가 다 싫은 경마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이런 소리 하게 돼 있죠. 그게 경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자, 일요 경마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성 흐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번이요. 예, 이번 주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에 비해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 좀 갈 수가 있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인기와 접전인 건 사실인데 그러한 인기권 전력 중에서도 조금의 우열이 드러나는 게 1호 편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 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일요 경마 멋진 대승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오늘 참 대상 경주가 뭐가 있죠? 스포츠 더블인가 뭐 하나 있죠? 대상 경주에 있으니까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선행바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취평 마필들의 득세가 예측되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신동훈이요. 예, 뭐 충막감은 뭐 나와 있는 편성으로 저는 보고 있고, 안쪽에 있는 이 3 한가위. 자, 이제 김혜성 기수가 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박병준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도 좀 탔었고, 자, 직전에는 인기를 좀 모았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상대도 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승부기가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4월달 두 번의 경주력을 본다라면은 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2점까지 있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가 제대로만 타준다라면 오랜만에 한번 입상할 수 있는 찬스, 3 한가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번 퍼펙트 러브를 말씀드리죠. 지난 경주에서도 저는 좀 복병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쉬웠어요. 3착으로 아쉬움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퍼펙트 러브가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건 뭐냐면 뭐 착순이 올라와서 이게 아니라 순발력이 좀 빨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페이스를 따라붙는 그림이 좀 빨라졌다는 거. 이 퍼펙트 비전의 자마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어요. 앞말인데도 이 말은 매번 뒤에서만 말을 좀 타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주 정도라면은 조금 더 일찍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복병으로 본 건데 뭐 생각대로 이제 3차까지 올라오는 모습. 근데 그 스피드가 이번 경주에서도 좀 더 먹혀가는 레이스가 된다면은 줄어든 거리에서도 이제는 입상권 기대치가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보성제일이라 마필이 그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겁니다. 이 보성제일이라 마필에 대한 신화를 얘기를 드리보면 지난번에 이제 통제사가 전혀 안 팔렸던 경주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통제사가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요 대가리를 놓고서 다 때리는데 통제사가 이제 안에서 이빠이 조시가 났다고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때리는데 반대로 8번 보성제일은 어떻게 나왔냐. 아, 말이 아직 덜 됐어. 아, 이번엔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통제사를 받은 그 친구들이 통제사를 대가리 놓고 보성제일만 빼고 과천능이 골드라트 항해자 1등까지 다 샀는데 골드제 보성제일만 못 샀어. 그래가지고 이게 91배가 나온 거야. 이게 91배가 나올 말이 아니잖아. 이 편성에서 통제사를 갖고서 때리는데 보성제일을 안 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1배가 나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성제일이 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성제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뒷담화죠. 담화를 말씀을 드렸던 1호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그래서 환장하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 2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소속번연. 네, 뭐 뚜렷한 강자는 없죠. 저는 6번 마당발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네요. 자, 뭐 다른 건 몰라도 자, 이 문세영 기수가 이 33조 마방에서의 기승은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요. 서인석 조교사가 첫 개업을 하고 첫 우승을 거뒀던 거. 자, 문세영 기수가 첫 우승을 거둬줬습니다. 33조 서인석 조교사는 35조 조교부 출신이어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작용을 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33조 마필에 대해서는 자, 기대치를 좀 더 가져보는 겁니다. 자, 최근에 마당발은 발주가 생각보다 좀 좋지가 못했고 지난 경주에서도 좀 더 앞선 전개를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발주 제일 잘 받는 기수, 자, 문세영이 기승한다는 점이라 자, 그러한 승부지까지 6번 자, 마당발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11 워밍아트요. 자, 이건 뭐 좋은 말도 없고 다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앞으로 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마필도 한 마리 정도는 뭐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력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워밍아트가 이번에 뭐 선행 전개, 뭐 선입 전개, 뭐 어떤 전개를 풀어 나간다 하더라도 DM만한테 그렇게 쉽게 덜미를 잡힐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인 마필 11 워밍아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아리랑 바람입니다. 지금 김옥성 기수가 거의 이제 살아날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이 재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승을 했던 그런 기수지만 계류 중이었던 기수인데 살아날 것 같아요. 뭐 재판 결과가 좋았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축하드려야지 뭐. 아유, 옥성 기수 뭐 역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린 신영철 조교사와 김옥성 조교사가 조교사 될 때는 경마가 무진장 재밌어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겁나게 재밌을 것 같아. 8번 아리랑 바람이란 마필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승부가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 말 타는 게 완전히 틀리죠. 예, 김옥성 기수가 승부가 걸리면 자동 2번 빵이야. 야, 이것도 자리 잡는 데는 귀신이라서 승부가 걸렸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바로 2, 3번매에 붙어가지고 숨 딱 죽이고서 선두권 뒤에서 그냥 딱 꼭지 잡고서 그냥 코너 돌면 그냥 그때부터 후려쳐가지고 그냥 무조건 입상을 하죠. 그런 그림이 제대로 완비될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8번 아리랑 바람이 전개 이점과 더불어 종말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추임력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8번 아리랑 바람을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1호제 2경주였고 바로 또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람이라는 또 걸출한 충마가 팔리고 있는 1호제 3경주인데 11번 우람이가 과연 지난번에 인기 1위로 뿌려졌는데 이번에는 과연 인기값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번 레이스에 좀 대끼는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일단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추천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10 윌리엄 버나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데뷔전에서 인기 4위로 팔렸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반복을 드리지만 주행검사도 좋았고 조교가 좋았기 때문에 인기 4위인 거예요. 윌리엄 버나디 꼴등입니다. 꼴등. 직전에도 꼴등. 자, 그럼 이 마피를 배팅을 하셨던 분들은 얘를 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동안 얘가 선행도 제대로 못 가고 어리버리되면서 완전히 꼴등꼴등하는 부진함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선행 찬스다라고 봅니다. 가벼운 이하나가 탔기 때문에 선행에 나서준다면은 이변을 내줄 수 있는 전력으로 10 윌리엄 버나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2번 파시 주니어를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지난번은 상당히 좀 불안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피라 생각을 했는데 우라미하고 완전히 조건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죠. 뭐 우라미 자체의 능력이 뭐 다 상당히 좀 좋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파시 주니어도 지난번 정도의 경주력 자체는 다시 한번 보여갈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순발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지난 경주만큼의 선두권 전개, 선행 내지는 바로 선두권 두 번째 따라가는 경주 전개를 보일 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과 큰 차이 나지 않는 경주력으로 자, 문세영 기술하면은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늘 푸른 목장에서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죠. 3번 늘 푸른 톡과 자 여기에 또 8번 가야명장이나 마피를 출전시키는데 저는 이 8번 가야명장이나 마피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라미가 인기 1위고 파시주니어가 인기 2위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3번 뭐 늘 푸른 톡 이런 것도 팔리겠죠.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우라미도 그렇고 파시주니어도 그렇고 지금 이 대끼리로 들어올 수 있는 형국의 마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춧가루 하나를 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인기 3번, 11번, 12번이 이게 조합상에 좀 문제가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안 본다면 똥탕에서 한 마리를 건져야 되는데 그 건질 수 있는 마필을 저는 이 8번 가야명장이 재검시 모습은 아주 빠릿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나름의 잠재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이번 경주시 이 8번 가야명장 데뷔전 때보다 체중을 많이 빼가지고 재검을 받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8번 가야명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호 1경주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산교차 경마가 요즘 이제 의외로 적중이 많이 나오기는 해도 예전같이 배당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맥 빠진 경주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러다가도 또 한 칸을 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소리가 나게 또 배당이 터지는 게 또 부산 경마입니다. 자, 한번 부산교차 1경주부터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1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완성도가 낮은 아직까지는 성장마간의 일정이라 볼 수가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먼저 가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승유마 편성인데 2번 아워레이드를 말씀드려봅니다. 이번은 제가 방송에서 참 이 말이 뛴 경주 편성은 약하다. 또 이 말이 같이 뛰면 때 뭐 마리윈 같은 말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세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어요. 이 아워레이드 자체가 그동안 뛴 게 힘도 좀 안 차고 약간의 거품기가 많이 있었던 말이었고요. 지난번 이제 최범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다른 때와 달리 또 지난번에 이제 발주 반응 자체가 좀 늦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전과는 다르게 근성 자체가 조금은 더 좋아진 모습. 그전까지는 매번 무기력한 모습, 힘없이 들어오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지난 경주에서는 뭐 기수가 말을 잘 탄 건지 근성이 좀 좋아졌는데 좋아진 시점이 됐죠. 7번째 경주를 펼치니까. 자, 그래서 2주 만에 출전하는 경주지만 자, 김영민 기수라 하더라도 경주력은 그동안 뛰었던 것보다는 좋아진 상태니까 이제는 2번 아워레이드를 한번 주목해보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7 필걸입니다. 필걸이 전형적인 거품 인기마의 유형이에요. 5월 20일에도 대끼리 팔릴 때 저 개인적으로 잘랐고 직전에 또 팔리더라고요. 조교가 좋아서 그런지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걸은 선두권이 널널하게 버티는 편성은 안 됩니다. 절대. 자, 이번에는 1000m이긴 합니다만은 선두권 자체가 강한 편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걸이 이제는 인기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 절대로 깜빡이로 가지 않습니다. 필걸에 저배당 배팅을 하셨다가 죽으신 분들은 필걸 갖고 복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인기도가 떨어지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인기 마필들이 같이 또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7필걸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찬스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4번 시크릿 타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그 신마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기가 따갑게 얘기한 말이 있어요. 경주마는 데뷔전 때보다는 이전주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로 적응력이 데뷔전 때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만 하더라도 주로 실전 감각이 없으니까 옆에서 말이 뭐 기운다든지 내지는 뭐 그림자가 손뜻하게 보였다든지 많은 변수로 인해서 뭐 자기 기량을 못 발휘한다고. 실제로 주로에 가면 우리가 마찬가지 사람도 처음에 데뷔전을 누가 잘 알겠어? 그렇게 못된 거 똑같아요. 4번 시크릿 타임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마필인데 데뷔전보다도 이전 때에도 못 뛰었고 그 이후에 잦은 병력으로 인해서 공백기까지도 갖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것이 이제 노리는 마필인데 체중이 좀 늘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체중이 좀 늘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4번 시크릿 타임 요즘 유현명 기수는 거의 이정표 마방 외에는 승부가 되는 마방이 없습니다. 거의 승부가 안 되는 추세인데 저는 4번 시크릿 타임 이번 것이 변수의 마필로 강력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이 신마들이 대거 포진을 한 경주이고 또 현금 마필들도 그렇게 센 말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신동훈이요. 예, 저는 안쪽에 있는 이 빅석세스. 자, 41점 마방의 주인공 기수. 뭐 직전에는 이제 선행을 시원하게 갔는데 막판에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도 이 1000m에서는 앞으로 나오면 가능성이 충분하겠다. 1000m 약편성만 출주를 해라 하고 제가 기다려왔단 말입니다. 자, 추입이 걸음이 남는 복병이 있고 선행 갔다가 죽는 복병이 있다라면은 입상 확률 자체는 앞에 가서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버티면서 선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단거리 다시 한번 출출하고 있는 빅석세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쪽에 2번 대명불패인데 선두력 자체는 비슷하고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좀 노리느냐 그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대명불패는 지난번 선행 가서 섰던 말인데 이 말은 인기 1위로도 팔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임력이 좋았고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었는데 당시 이제 하이차오란 마필이 선행을 갔었죠. 대명불패는 지난번 선행을 가서도 3착밖에 못했던 거는 조교가 없었어요. 조교가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갈 수 있어도 팔리지가 않았었던 모습. 자, 이번에는 확실히 조교 강도 좀 올렸고 거리 줄었고 다시 한 번의 선두력을 발휘해 갈 수 있는 경주. 저는 2번 대명불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번 다이나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다이나모라는 마필은 이제 데뷔전 때 전혀 뚝심만 보여주고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냥 늦발기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시의 모습은 또 발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또 종반 탄력이 무진한 모습. 근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실전에 투입이 돼서 보니까 선출인력이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9번 다이나모 이번 경기 꼭 요주의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2경주입니다. 자, 오늘 이번 2경주부터 이제 저희 팀의 부산 UCC 승부처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는 선석번 위원이 장식하는 부산 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 아주 그냥 엇비슷한 전력들이 출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5 어게인 버디
12전 동안 딱 한 번 입상했어요. 딱 한 번 우승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인기가 없는 와중에서 물론 그 당시 인기 마필들이 대폭 부러지면서 경주가 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중반 근성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뚝심을 보여줬던 모습이고 거리가 줄어들면은 제가 안 보려고 했던 마필인데 다시 1400m에 지금 출출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어게인 버디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요 사실상 8번 스위트 매직이 좀 팔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도 팔렸고 그 이전에도 팔렸죠. 그 세 번째 계속 팔렸는데 실전에서는 계속 착순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걸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9번 마스터피스를 한번 눈여겨보고 싶어요. 이 박선희 마주가 내일 지금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내일 부산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경주 때 핫티켓이라는 마필을 끌고 나옵니다. 그 마필이 승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9번 마스터피스가 승부를 좀 덜 할 거고 그 마필이 만약에 승부가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서 김영관 마방에서 바로 갖다 때릴 겁니다. 이 9번 마스터피스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고 지난번에 살짝 조정을 거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9번 마스터피스는 이번에도 노림수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400인데 부담 중량들도 대체로 좀 높아요. 그리고 승군 착순에 걸려있는 말이 그것도 3착순에 걸려있는 말이 자 이번 경주 5두입니다. 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기권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의 승부의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 등짝이 좋아서 팔리는 말들 저는 뭐 좀 위험한 생각이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부산 경마 자체가 너무 등짝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냥 안 되는 것도 인기마로 팔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마 편성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못 갔던 마필이고 또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마필이고 능력은 되는데 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 그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마필을 기수가 아닌 능력을 보고서 한번 노림수로 가지고 가는 경주니까 충분히 매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의 자, 멋진 승부를 자 이번 부산 2경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석범 위원의 UCC 매승부처 부산경차 2경주에서 멋진 경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또 서울 5경주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10배 이상에다가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해야만 돈이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됩니다. 10배 이하는 단통이 안 들어가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은 단통이 들어가서 먹으면 상황이 나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많이 사게 되니까. 자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올라오는 성장마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승세의 마필과 현구 기복마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신동훈 의원. 저는 복병권 한 마리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토요 경주에서도 이 37조 심승태 마방을 좀 재밌게 보고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 흑기사입니다. 자 기존 인기 마필들이 1200m 과연 어떤 말이 정말 자신있게 들어올 수 있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상황이고 흑기사가 계속해서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특히 직전 경주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빨 때리고 조지고 짓이겨가지고 들이댄 착순이 아니고 분명히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흑기사가 직전 정도의 체중만 유지를 하고 출주한다면 이번에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요주인 마필로서 이 흑기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터지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가지고 저는 인기말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이 12번 아니 미스터 올라란 말이에요. 늑발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말인데 웬만큼의 늑발이 된다 해도 저는 여기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말로 기대를 합니다. 경주력 자체를 더 살려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선 뭐 여기는 딱히 봐도 빠른 말이 없죠. 대하무성 정도가 이제 선행이고 뭐 매번 급격히 서는 말이기 때문에 미스터 올라는 지난번 이제 다시 한번 늑발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신흥명가가 선행 가서 시원하게 버텨냈었던 경주입니다. 그 모습처럼 버텨낼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올라 자체는 오기 싫어도 자, 뚝심을 살려내야 되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편성에서 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8번 막강 배틀, 뭐 12번 미스터 올라 이런 마필들, 10번 뭐 스마트 브레인 이런 게 팔리겠죠. 저는 7번 잉그란 스키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천이라고 해서 이제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박시천이라고 해서 본인도 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승부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박시천이는 내가 보는 견제에서 쓸 수 있는 땅이 없어.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패전 처리 기술하고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타라 조교사가. 그러면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가 뭐 어떤 식의 공부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수도 공부를 안 하면 제자리예요. 그럼 공부를 해가지고 내 말이 갈 것 같다. 그러면 편성 약하다. 그럼 여기서 한번 때려보자. 그래 말 좀 만들어가지고 때리면은 이 7번 잉그라스키 같은 마필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번 잉그라스키를 기승하고 있는 박시천 기수에게 한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타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경마로 곧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사실상 한 번 정도는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들의 일전이고 나름 또 충막감의 마필은 또 버티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신동훈이. 예, 저는 뭐 인기권 전력인데요. 이 8 리브러브 최근 두 번의 경주력 조금 운이 좀 안 따르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 이제 용병 기수들이 이제 기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걸음을 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는데 뭐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1,400m 뭐 인기권 전력이지만 가장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 늘어난 발걸음 자체 이 정도라면은 선두권 나서는 마필들이 빨리 나가겠습니다만은 자력 선입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편성으로 이 8 리브러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번 뉴트랜센던스를 말씀드리죠. 자, 슐레터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자, 이 뉴트랜센던스는 우승하면서 승부를 했고요. 강구미 속에서의 착순으로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이다 보니까 자, 지난 경주에서는 아주 강력한 또 인기까지도 모았었던 부분이었죠. 자, 인기로 팔리는 순간 자, 다소 좀 기대보다 못한 경주력을 보여왔던 모습이었는데 자, 뉴트랜센던스는 분명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생각보다 순발력도 좋은 마필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주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전개상이 있죠. 지난번은 기대보다 못한 탄력을 좀 보여줬지만 그 이상의 경주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그 능력을 슐레터 기수가 뽑아줄 수 있는 경주로 오히려 지난번 빠지니까 이번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급 입장으로 기대가 되는 전력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 자체는 저는 이 추천 경주로 해도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번 새로운 지평하고 6번 칼마가 뭐 뚜껑이 열리면 무조건 팔릴 수 있는 경주죠. 특히 6번 칼마를 강력하게 팔리는데 이런 말들이 위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지평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이거를 갖고서 제가 두 번을 다 맞춰드린 말이야. 그런데도 안 된다고 본다. 그럼 이 말에 대해서는 강타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칼마도 애플러스 시티하고 같이 맞춰드렸던 마필이고 그런데도 두 마필 모두 불안하다고 봅니다. 물론 6번 칼마에 대해서는 그냥 생뚱맞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선취입이 다 되는 말이고 근간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1,4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마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보고 싶고 제가 배당마 하나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왜 추천을 하느냐. 충마가 얘네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추천하는 거야. 복병은 복병을 갖고 들어온다. 4번 백량입니다. 이 마필을 여태까지 제가 처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 3절을 치르는 동안 이 우승 한 번, 2번, 두 번을 한 말이야. 그럼 여기서 출전마 중에서 가장 똥말을 고르라 그러면 아마 4번 백량을 완빵으로 고를 겁니다. 누구나가. 4번, 5번을 고르겠죠. 4번을 먼저 고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고르는 이유는 나머지 인기말들이 다들 근간 무리로 인해서 부러질 공산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의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서 의외로 저는 4번이 백량과 같은 배당권 전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부산교차 3경주는 제가 보는 견지에선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승부 한번 할 겁니다. 자, 1호제 6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파질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또 뚝심마들이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요 경주가 딱 냄새가 나더니만 바로 또 손석번 위원이 저희 팀의 1호 경마 첫 번째 UCC 승부처로 덤벼본다고 합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번 레이스가 만만한 편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기수가 탄 인기마 이거 과신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씩 불안한 구석이 있는데 요거는 뭐 기수가 좋으니까 그냥 대충 축 놓고 샀다가는 큰 코너 다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 레이스 전개를 선입으로 상당히 잘 풀면서 직전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더니 4 미러클선 자 2착 승분에 걸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마필이 직전에 버텨내는 뚝심 능력은 상당히 좀 괜찮았다. 물론 의외의 마필인 택선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그냥 그대로 막판에 주저앉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배당판에서도 상당히 많이 바람이 불었던 마필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1조가 이번 주에 되는 마필들이 다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4 미러클선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도 이번 경주가 쉽지는 않은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 퍼펙트 캡틴입니다. 오래간만에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마필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말을 양혜진이가 탔을 때 이제는 선행으로 말을 타지 마라. 뒤를 따라가면 이놈은 걸음발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선행으로 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드려서 그 다음에 추입으로 타서 연속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또 앞돌미에다 또 갖다 대더라고. 그러니까 여지없이 뒤져버렸어. 그 이번에 어떻게 타야 되냐? 이번에 따라가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선행만 2마리 있잖아요. 그놈들 그냥 가든지 말든지 자기 페이스를 딱 지켜서 가서 막판에 꽝꽝꽝 두들기고 올라가면 저는 이번에 5번 퍼펙트 캡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제 6경주가 이걸 기복마 편성으로 봐야 되는지 능력마 편성으로 봐야 되는지 자 이걸 가늠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뛰는 걸로 봤을 때는 기복마 편성이에요. 자 어영부영 좀 뛰는 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복마 편성인데 제가 이번 레이스를 메인급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건 기복마 편성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는 말들이 자 출전하는 경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복마 편성이라면은 자 기복마 편성에 어울리는 마필을 놓고 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당한 경주력 변화를 갖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레이스로 끝나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경주에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숨은 능력말을 하나 축으로 잡고 그 중에서도 축으로 잡고 승부를 할 거니까 자 이번 제 6경주는 그냥 기복마 편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능력 있는 마필을 갖고서 승부를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한 방을 때려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고요. 자, 다음은 또 부산교차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부산교차 1호제 4경주는 또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2번 파인파인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어요. 이 파인파인이 왜 이렇게 자, 경주력을 좀 살려내지 못하는지 뭐 뭔수 문제가 있는지 말 관리가 잘못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뜻은 이 정도밖에 못 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지난 레이스에서도 자 선입으로 따라가다가 별 볼 일 없이 자 착술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 잘 뛸 때 경주력과 못 뛸 때 경주력이 너무나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는 글쎄 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능력이 아니고 단지 뭐 기복이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자기 능력을 못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분명 더 뛰어줄 수 있고 지금의 경주는 솔직히 만만합니다. 파인파인이 뛰어왔던 구미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뭐 당연히 와줘야 되는 마필이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주 뛴 것보다 이제 보여줄 경주력이 저는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번 파인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이 팔리는 놈이 누구예요? 6번 나이진 골놀이죠. 지난번에 이제 조성권이가 6번 나이진 골놀이를 기생을 했고 그 다음에 500선을 또 조성권이가 기생을 했는데
요번에는 조성건이가 500선을 또 한번 기승하고 나이진 글로리는 김용군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김용군이가 요즘 그만큼 이제 조교사들한테 신임을 받는다는 얘기로 풀이하면 될까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석으로 뛴다면 2번, 6번 단통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경주죠. 정석으로 뛴다면 앞장 승부가고 뒤에 선입에 붙어서 날라 들어오고 이게 이제 완틀 그림인데 여기서 배당을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3번 500선은 이번에 공성마방에서 2두를 출전시키고 있지만 안 된다고 보고 싶고 그 대안마로 본다면 저는 4번 희망드림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라이징 글로리가 인기 1위로 팔리고 희망드림이 인기 6위로 팔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차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냥 두 마리가 동반으로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접 경주 자체가 어떤 메이드성의 경주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청춘불패가 무조건 간다고 당시에 얘기했는데 오메가라는 마필이 들쑥날쑥했던 말인데 요것도 안 되는 말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요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인기권 전력들이 다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메이드 경주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경주 시에는 이 라이징 글론이나 희망드림 같은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4번 희망드림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는 출조 조수가 상당히 적긴 하지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왜냐면 이제 인기는 모으고 부러진 말들이 또 이제 출주를 하고 있고 순군착순 부산에 또 굉장히 순군착순이 민감한 마방 또 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마필은 조금은 좀 등짝 자체에서 조금 기승수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근에 전력을 아끼면서 힘 안배를 해놨던 자 그런 마필들 쪽에서 입상권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역시 저배당 막권보다는 좀 중배당 쪽에 강력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고 직전에 경주력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리고 인기마가 아닌 배당이 좋은 마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교차 4경주 자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곧바로 이제 1호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1호제 7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대상경주에 나왔던 메가쓰나미가 배당판을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자 후차권이 상당히 난타전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저배당이지만 이 사 실비아 그리는 요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원래 인기말을 잘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인데 배당을 내줄 만한 말이 제 개인적인 눈에는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실비아 그린 같은 경우에는 김혜성 기수가 왕게임에 붙여서 한번 입상을 했었고 4월달 경주 승분전이니까 당연히 예상됐던 부진이고요. 자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얘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승부 의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조기호 기수가 탔고 뭐 지금 뭐 2착 정도만 해준다는 건 승권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 실비아 그린은 저배당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번 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 제일 터질 수 있는 경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말들이 지금 거리가 늘어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기마나 비인기마나 저는 조건은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 보고 자 저는 10번 파워러너를 좀 추천을 드리겠어요. 자 지난번 김영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말은 제가 3월 25일 날 파워러너를 한번 강력하게 좀 노렸었던 경주였었는데 자 그 당시 착순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파워러너 자체가 거리가 줄면서 선입으로서의 자 경주력을 지금 보여가는 것이고 이번에 원정일 있는데 터지면 원정일이죠 요 근래. 자 이 파워러너는 중반에라도 한번 선행을 나간다. 아니면 뭐 초반에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1900이라는 거리가 아무래도 좀 힘이 있는 마필들에게 손길이 가는 게 우선이겠지만 저는 터질 수 있는 경주이고 기복마 경주라면은 못 올라오는 그림도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번 파워러너 거리는 들어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자 터트릴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한 마필도 많고요. 다 수용조교를 몇 바퀴씩 돌리고 나왔잖아, 다들. 그 다음에 또 주로조교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면 또 일본 메가쓰나미가 더비에 출전을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전혀 보여준 게 없어요. 더비 때 제가 못 뛴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메가쓰나미가
편성상의 인기마지 실질적으로 능력상의 대가리는 아니란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 편성에선 지금 아까 손석번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을 가감하게 지우고서 의외의 결과가 빵하고 터지면서 야 어떻게 이 말이 들어왔지? 이런 말을 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경주에서 자 오늘의 메인 승부를 한번 여기서 상황을 한번 내는 그런 승부로까지 한번 연결시켜보고 싶은 그런 승부차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때려야 되고 이거다 싶으면 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래 돈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원래 배팅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소리를 안 했죠.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 저절로. 상황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 부산교체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본 동투자가 강력하게 판되는 경주인데 동투자를 또 한번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5번 당대불패를 인정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동투자는 계속 이제 출마 등록하고 안 나오고 출마 등록하고 안 나오고 이제 반복을 하는 모습 11주 만에 출주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1300에 썼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안 썼고요. 당대불패라는 이제 걸출한 능력마와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동투자가 이제 관심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동투자가 승군전이긴 하고 출투주 수가 적기 때문에 추임 마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출주를 한 만큼 뭐 인기마지만 동투자를 선행 한 바퀴 선정 가능성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번 위닝 퍼펙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닝 퍼펙트는 아무래도 유광희 기수가 기승하는 경주니까 자 인기 쪽에서는 조금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뭐 7마리 경주니까 뭐 2마리 인기마를 배제하더라도 위닝 퍼펙트가 최근에 착수를 오면서 고전했던 이유 조교사가 매번 말하는 이것은 부담 중량이거든요. 59kg 부담 중량을 달고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주력을 마지막에 입상을 하고 싶어도 한 발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지난번에 이제 혼합군 경주에 출전을 시켰는데 그 편성은 좀 타이밍이 안 맞은 편성이었죠. 자 개인적으로 이제 행복 드림을 갖고서 멋지게 적중도 드린 게임인데 편성이 국산 마필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조금은 편성은 아니었고 지금의 경주가 오히려 55kg의 유광이 편안하게 선두권을 따라가면서 인기마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따먹을 수 있는 자 그러한 편성이어서 한번 위닝 퍼펙트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파전이라고 볼 수 있죠. 5번 당대불패 1번 동투자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위닝 퍼펙트 이렇게 3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간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5번 당대불패는 2,900만원짜리 말인데 야 완전 번전을 뻗고도 빌딩을 세웠네. 대박이 나. 이게 항구라가 이런 게 항구라예요. 마주 항구라 이런 게 항구라예요. 완전히 항구라. 이런 거를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5번 당대불패 항구라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구라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5번, 1번, 3번 뭐 터지긴 개뿔이 터지겠어요. 이런 경우 그냥 5번, 2번, 3번이지. 그 맨날 터지는 거 좋아해도 그 뭐 들이댈 때 가서 들이대야지 맨날 뭐 저 바다에 누워 있는 걸 갖고서 시하면 맨날 뭐 한국 배당만 좋아한다고 맨날 배당 부르면 그냥 그건 안 되죠. 자, 1호제 8경주입니다. 1호제 8경주는 스포츠설의 대상 경주인데 자, 요 경주를 또 한번 신동훈 위원의 UCC 승부처로 붙어본다고 합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안말들 경주이기 때문에 유일한 뭐 2군 마필인 천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붙여먹는 싸움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 외곽의 9번 스피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공 기수. 자,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고 스피더스 자체는 자 이제 자 점차 경주력이 좀 좋아지면서 자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경주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진작부터 좀 그랬어야 됐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 지난 레이스에서는 인기권이었지만 조교 자체가 약했죠. 스포 조교 한 번 없이 자 출전했던 경주였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던 레이스였고요. 결과적으로도 빠졌었던 내용입니다. 꼭 이제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경주를 앞두고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저는 9번 스피더스 자 이번에는 좀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임이니까 자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이라면 자 2차권 싸움에서 앞설 수 있는 자, 경주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 편성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이두나 보이고 천운하고 돌풍질주 이런 마필도 보이고 짝꿍까지도 선행이죠.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이제 종반 뚝심마들도 그렇다고 없어요. 그러면 선행력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선임력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조그맣까지 9번 스피더스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는 9번 스피더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완전히 요 근래에 마탱이가 가가지고 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수 은퇴를 권유하고 싶을 정도로 막말을 해보고 싶은 기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정균인데 뭐 정신을 어디다 놓고 타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이 뭐 그냥 이 뭐 입상을 한 지가 이 올인원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올인원 이후. 아이, 꼬박꼬박 스마트 문학으로 상금분이 네, 2주에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꼬박꼬박 스마트 문학 1군 상금 챙겨가고 있잖아요. 아 한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야?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죠. 아. 뭐 차곡차곡 적금 받듯이 받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덜 간다? 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어쨌든 나는 문정균이를 옛날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인식당에 앉아 있는데 딴 뺀질뺀질한 기수들을 다들 멋부리고 이래 경마 끝났다고 막 그러는데 난 정균이가 이렇게 뭐랄까 이거 올라오는 데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주로 나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지하마도지 지하마도에서 이 오토바이 덱을 딸딸이야. 이렇게 완전 후진 이게 그 쌀가마 이렇게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 있잖아. 제일 후진 거. 스쿠터인데 스쿠터 말고 그렇게 후진 거 있잖아. 이렇게 못생긴 거. 그거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난 참 그때 자, 저희 문정균이라는 기수가 참 성실한 기수구나. 정말 괜찮은 기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문정균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지 나 이 기수가 성적을 못 내면 좀 짜증이 나요. 솔직하게.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커서 그런지. 어쨌든 한번 올인원 요 편성에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말이니까 한번 멋진 입상으로 보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우선 제가 직전 더비에서 축을 현장에서 제대로 잡고 있는 후착을 못 잡아드려서 제가 우겨가지고 서울배에 UCC 메인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선 제가 좀 의외의 마필 한 마리를 제가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온 그런 마필이지만 물론 최근 들어서 상승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승군마들의 강력한 승부도 상당히 무서울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필이라는 건 편성의 사이즈를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부진하지만 편성의 사이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승세 마필보다는 최근에 부진하지만 예전에 잘 뛰었던 마필들을 중심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짭짤한 배당 쪽을 꼭 한번 대상 경주 적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경주에서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멋지게 배당 승부를 해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도 멋진 관심을 기대하면서 자, 이제 8경주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일요경마 UCC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손석범 의원이 6경주를 책임지고요. 강타가 7경주를 책임지고요. 신동훈 의원이 8경주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일요 6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강타의 UCC 부산경마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접전인데 지난 경주 입상을 하면서 인기로 대두가 될 2번 에버니스톰이 에버니스톰 자체가 지난 레이스에서 좀 이 인기바가 부러지는 가운데 미스터파크가 부러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덤벼드는 식의 최규준 기수의 말머리 조금 시동이 따라오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승부가 걸린 것처럼 좀 말을 타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선행가는 원그린을 때려잡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1600 레이스에서도 안정적인 경주력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가 참 될 만한 마필도 굉장히 많은 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이 8 우승 터치 직전에 종반 걸음이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1600m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얘는 분명히 더비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던 마필이고 한 가닥이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한번 종반에 이 아타나주어라는 마필한테 지금 일격을 당하면서 2착으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레이스 전개도 좋고 또 조승훈 기수가 탔기 때문에 이 8 우승 터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편성은 보이는 인기권 전력이 8보 우승 터치입니다. 예, 우승 터치가 이번 경시에 이제 편하게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선행을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또 근간에 선입으로도 충분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야, 글쎄요. 저는 사실 8보 우승 터치에 대해서는 배팅권에서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입장이거든. 뭔가 변수가 있다면 저는 이편성에선 전 8보 우승 터치가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 그래서 조금 약하게 보고 받치기 정도로 고려를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 이두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단통 때리고 보험을 우승 터치로 보험을 갖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의 일요교차 부산경마의 UCC 승부처도 1단락을 지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손석범 위원이 부산교차 1호 2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신동훈 위원이 부산교차 1호 4경주, 강타가 마지막 부산교차 6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승부처, UCC 승부처와 부산 UCC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승부처는요,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완전히 상황을 냈다 안 냈다 그런 걸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호제 9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입상 가능무의 우열이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라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누가 먼저 하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기마들은 뭐 정해진 경주 편성인데, 자, 저는 5번 콜미 타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휴양을 하고서 아직 입상을 못하고 있는 말인데, 분명 이 말은 뭐 1군까지 올라가는 말로 다들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휴양이라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필의 능력을 더 좋게 끌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콜미 타이거는 휴양 이후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좀 상대들이 강하고 빠른 레이스를 좀 뛰어왔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지난 레이스에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막판에 한번 뚝심을 살려낼 요양이었는데 아쉬웠죠. 마지막 3차게 아쉬움. 콜미 타이거의 전개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든 간에, 자, 따라가는 입장에서 자, 전개상의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말이고, 휴양하고서 가장 편안하게 전개를 또 풀어갈 수 있는 경주라, 자, 기대가 되는 만큼, 자, 5번 콜미 타이거의 안정적인 경주력, 자,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저도 뭐 특별히 추천드릴 복병은 없고요. 이 3 나노시티. 나노시티는 예전에 제가 또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좋은 성적을 계속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은 1700m까지 경주 경험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1800m를 만났는데 승분 착수도 없는 부분이고, 24점 마방도 아직까지 좀 상금거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뭐 나노시티 인기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재검을 치르면 7번 해군 파티도 재검시 모습은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요주의 마필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번 경주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9번 맥스배주입니다. 지난주에 강타가 아주 그 흔한 얘기로 맥시번 승부를 했던 그런 경주는 잊어먹어. 39조 말, 누팡초를 대가리를 놓고 내가 승부를 했어. 완전히 흔한 말로 그냥 상한가를 치려고 거기다 대놓고 그냥 인기마 4마리를 아주 거기다 붙여가지고 뭐 100배가 다 넘었었는데 거기다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먹어보려고 한번 승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이 9번 맥스밸류로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39조의 마방의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잘 떴어요. 누팡조도. 그런데 모두 아깝게 못 왔는데, 이 편성에는 능력상으로 3번, 5번, 그 다음에 이 9번 맥스밸류가 인기 능력 3이에요. 능력으로도. 그러니까 뭐 9번 맥스밸류가 안 팔리니까, 인기 3인데 능력 3인데도 안 팔리니까 요놈을 놓고 양방치기로 한번 승부를 해본다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다음은 1호제 10경주인데, 자, 오늘 저희 팀의 일요경마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는 1호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배당으로 연결시켜보자. 너무 무리한 배팅보다는
적정한 배팅으로. 10번 노이알 갤러퍼가 이제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뚜껑 열려보면. 근데 여기 승분전이라서 일 로켓삭스가 더 팔릴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일러브 유령도 띄웠고 하기 때문에. 그럼 팔리는 말이야 뭐 여기서 노켓삭스 5번 내장산 뭐 10번 노이알 갤러퍼 이런 게 팔리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팔리겠지. 로켓 삭스는 난 안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나도 5번 10번이 팔릴 것 같아. 5번 10번. 승분전 두 마리가 이제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5번 10번이 뭐 누가 팔리던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5번 10번이 팔리던 뭘 팔리던 간에 이런 말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경우인데 선행경합도 좀 있죠. 9번 한상연주도 빠르고 12번 승천지수도 빠르고 또 뭐 3번 포트실본이 뭐 이런 게 다 고만고만하게 빠른데 뚝심만을 보기에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해요? 선행은 이제 6번 백년사랑이 이제 휴양이라 이제 선행을 갈지 못 갈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백년사랑이 안 될 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베프마이 기수가 한국에서 마지막 경주 마지막 기승했을 때 거의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다른 선행 마표도 있지만 백년사랑이 뭐 조인권 안장이라면 선행을 갔을 경우에는 뭐 버틸 수도 있지 않냐. 휴양이 있기 때문에 뭐 상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상관없다라고 봐요. 상태는 상관없고 전개가 좋다면 뭐 백년사랑이 안 되는 말은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뭐 내장산이나 로열 갤러퍼가 팔리는데 이 축으로 놓고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12번 승천지수를 다시 한번 봐주고 싶네요. 지난번 놓쳤던 말이었어요. 이 승천지수를. 근데 그동안 입상을 못 할 때는 허재영 기수가 타고 또 부민호 기수 타고 자 정작 입상을 할 때는 또 지난 경기 이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건데 57이라도 솔직히 이 말은 부중을 타는 말이라 보여지진 않아요. 마체도 좋고 순말이고 해서 부중을 타는 말은 아니고 다시 경주력이 살아난 말이고 원래도 능력이 좋았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12번 승천지수의 지난번은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의 선전이고 역시 좋은 말이구나 하는 걸 또 말해줬었던 경주 내용이라서 저는 승천지수는 또 될 수 있는 경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선입에 대한 검증이 좀 됐으니까 그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이알 갤로퍼는 이런 말을 12조에서 옛날에 부러뜨린 경험이 많잖아. 그 뭐야 무슨 시리즈야 그거? 선 시리즈. 네, 선 시리즈로 뭐 수도 없이 그냥 골탕을 먹인 마방이니까 왠지 불안해. 왠지 불안하니까 뭐 내용도 다 부러졌잖아 그때 여기에 이놈들하고 뛴 놈들이 다 부러졌어 이미. 우승국도 부러지고 뭐 다 부러졌어. 얘만 지금 남았는데 그 전에 몇 번 부러졌지만 난 안 보고 싶어. 10번 노이알 갤러퍼 내용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팔리는 박태종이는 불안하고 안 팔리는 박태종이를 봐야 된다고. 이거 안 보고 싶고 뭐 내장산이야 뭐 뒤에서 날라올 말이 없으니까 뭐 그냥 끼어차기로도 인기마 중에서 하나 가져간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말이 뭐야? 승천지수. 승천지수하고 백년사랑 얘기했죠. 백년사랑 얘기했잖아. 백년사랑은 이 뭐야 그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1년 만에 나왔는데 또 휴양이야. 이게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뭐 맨날 쉬었다 나오는 거. 그다음에 승천지수는 인기가 이게 좀 있지 않을까? 있죠. 인기 맞아 승천지수. 그지? 어느 정도 인기 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용이 좋아. 근데 승천지수가 인기 많아 쳐도 로열 갤러퍼 못 들어오고 내장산이 또 뒤에 있다가 또 끝나고 이러면 이제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지수는 내가 보기에는 내용은 좋아. 왜냐면 전개도 유리하고. 이게 이제 계단식 상승 맞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팔리는 박태종이는 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11번 아라가야가 팔리나? 안 팔릴 것 같지. 안 팔리겠죠. 안 팔릴 것 같지 내용상. 아니 안 팔리는 문세영이는 어떠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외측 사행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재검을 받고 나왔단 말이야.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재검 때 모습도 아주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뒷심에 대한 모습도 굉장히 보여줬고 이게 뒷심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야. 요즘 선입이 돼 이게 말이. 그러니까 나는 12번 아라가야 중에서 인기가 없다면 나는 12번 아라가야가 노이알 갤러퍼는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5번 내장산은 누구나가 인정을 하지. 안 해? 이거는 인기마 안 해? 중에서는 아니, 제일 낫죠. 안 해?
인기마 중에서 제일 아예 안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내장산이 제일 인기만 아니에요? 내장산이. 인기만. 근데 좀 그렇죠 이거는 얘는 그냥 안 보고 싶다? 좀 늦게 올라올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12번 승천지수 얘기했고 그다음 뭐 얘기했지? 백년사랑? 백년사. 백년사. 그럼 나는 11번 아라가야를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5번 내장산을 조금 인기마 중에서 그래도 보고 손석번이는 안 본다? 좀 약하게 본다? 추울은 못 간다. 나도 축구는 못 가지. 축구는 못 가는데 인기만 중에서는 그러면 신동훈이야는. 저는 내장사는 뭐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기마 중에서 5번 내장산을 끼워넣기든 어떤 형식으로든 인정을 하시고 저희들 말인 6번 백년사랑하고 그 다음에 11번 아라가야하고 12번 승천지수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린다. 대신 여기서 또 핵심은 10번 노야갤러퍼를 우리 모두가 다소나마 불안한 인기마로 구분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네. 저희가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보는 얘기 말씀을 다 드려야 여러분들이 배팅에 어떤 참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6번, 11번, 12번을 세 마리 얘기했는데 5를 놓고도 배당이 다 좋았어. 근데 니네들이 안 본다 그래가지고 안 샀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또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배당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최종 결정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오피니언식 정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얼굴로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